감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무한한 힘과 연결되고 싶고 내가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을 꼭 사보시길 권해드려요. 22단계의 감정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모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리 힉스 그리고 에스더 힉스 부부가 만든 책인데요. 이 부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거의 이제 1986년도부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워크숍을 진행해 왔고요. 이 책은 우리가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을 선택하고 감정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골자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명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효과적인 명상은 저항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저항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진동을 낮추는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때 진동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명상 상태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거두어 들이지만 높은 진동 안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진동을 높인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 지금 현재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이 원하는 진동수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도달하려면 진동수가 이렇게 많이 돼야 여기에 도달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명상이 그러면 왜 좋으냐? 우리가 그 진동을 이렇게 낮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낮게 만드는 것이 뭔지를 알 때 자연적으로 진동이 높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실컷 웃고 나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슬픔의 감정이 있고 기쁨의 감정이 있을 때 슬픔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이게 꽉 어떤 기쁨의 에너지를 누르고 있다면 이 슬픔의 에너지를 쳐다봐 줘야 이게 비로소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의 에너지를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의 에너지를 느꼈을 때 뭔가 더 잘 바라게 되고 제대로 그걸 원하게 됐을 때 이 진동수가 높아지고 여기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에 가깝죠. 명상은 가부좌 틀고 이런 거를 뭐 하면서 조용히 나의 어떤 그런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진동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감동적인 음악 듣기,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조깅하기, 고양이 쓰다듬기, 뭐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다는 거죠. 명상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해요. 숨을 들이쉬면서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의식하고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도 좋은 거죠. 이런 명상은 허용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2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나는 지금 허용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근원 에너지가 나를 통해 순수하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현존 수업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15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15분 동안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알람을 맞추면 항상 한 8분, 9분에 한번 눈을 뜨고 좀 오래 했다 싶으면 한 12분, 13분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다시 계속 해 나가면 되니까. 제가 최근에 강연 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김창욱 교수 강의, 뭐 김미경 강사 거, 그리고 테드 강의, 세바씨 여러 사람들의 이제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이래서 심리 상담을 안 가고 강의를 듣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연을 들으면 그 강연자의 말이 참 어떻게 저런 사소한 것에서 저런 거를 이제 깨달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탄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 안에 공감, 내 안에 저런 생각이 있었지 하고 이제 그런 게 진동수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끄덕끄덕 저절로 끄덕여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절로 끄덕여지는 거는 공감이 됐다는 거고, 공감이 됐다는 거는 어떤 사람의 말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서 진동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 밖에 있는 것과 외부적인 것과 내적인 게 이렇게 만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한 위로는 사실 가장 좋은 위로는 자기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자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저런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저런 욕구가 있지, 내 안에 저런 생각, 내 안에 저런 감정이 있지라고 느끼면서 나를 좀 더 되돌아보게 되고 나를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내면 바라보기가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 심리 상담의 목적이 그 내담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스스로 수용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즉 자기 공감, 자기 수용이라고 보는데 명상이 이런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사처럼 마음을 그렇게 성형하거나 정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떨어져 있는 것, 내가 거부하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의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밀어내던 거, 부정하던 걸 내가 수용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냥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면들을 끌어안고 그걸 통합하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을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데 동시에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에 느낌표만 달아주면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게 마음 챙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습관하고 의도를 가지시면 이 감정 연습책이 훨씬 더 많이 와닿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감정에 이렇게 좀 노예가 된다, 이끌려간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한번 믿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좀 삶의 작은 변화가 점점점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이동시켜줘서 또 다른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